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방 안에 앉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만 다른 주파수로 듣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투명한 유리벽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닿을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INFP와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두 유형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자기 탐구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INFP와 INFJ가 오해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대다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당신이 음악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일 음만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INFP와 INFJ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직관이라는 강력한 내면 감각을 주요 기능으로 사용하며,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는 특별한 능력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정보를 교환합니다. 날씨가 어떤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최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INFP와 INFJ는 대화를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 표정에 담긴 미묘한 변화, 목소리 톤의 작은 흔들림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처리 방식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 감각형 성격이며 이들은 현재의 구체적인 정보에 집중합니다. 반면 INFP와 INFJ는 직관형으로서 미래의 가능성과 추상적인 패턴에 더 관심을 둡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데이터, 예산, 일정, 역할 분담에 집중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INFP와 INFJ는 자동으로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팀원들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6개월 후 이 결정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거나 비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INFP와 INFJ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더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느끼는 직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패턴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는 INFP와 INFJ를 고립시킵니다. 그들의 통찰은 종종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순간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3년 한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직관형 성격이 장기적인 트렌드 예측에서 감각형보다 평균 40%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자주 무시됩니다. 이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십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다음 한 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INFP와 INFJ 자신도 때때로 자신의 통찰을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대다수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동조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INFP와 INFJ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나침반과 외부 세계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자기의심은 그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에 따르면
INFP와 INFJ는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약 25%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성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한 INFJ 내담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저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저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진짜 저를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깊숙이 숨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제가 누구인지도 헷갈립니다. 이 고백은 많은 INFP와 INFJ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는데 매우 능숙해집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내면 깊숙이 묻어둡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기 검열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소진과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INFP와 INFJ의 내향성은 오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내향성은 수줍음이나 사회 기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디에 소모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INFP와 INFJ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피곤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에너지를 흡수하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파티에 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감정 상태를 라디오 신호처럼 받는다면 누군가의 숨겨진 슬픔, 다른 사람의 억눌린 분노, 또 다른 이의 불안이 모두 당신의 감정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온다면 이것이 바로 INFP와 INFJ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거울 뉴런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입니다. INFP와 INFJ는 이 시스템이 특히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훌륭한 상담가, 작가, 예술가로 만들지만 동시에 감정적 과부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사회적 모임 후에 완전히 지쳐서 며칠간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은 무례함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정서적 배터리를 재충전하고 흡수한 타인의 감정 에너지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외향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필요는 종종 약점으로 오해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항상 혼자 있고 싶어해? 왜 더 사교적이지 않아? 왜 파티를 즐기지 못해? 이런 질문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INFP와 INFJ에게는 자신의 본성 자체가 문제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광활한 우주와 같습니다. 표면 아래에는 무수한 생각, 감정, 가능성, 꿈,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내면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INFP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항상 수십 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있는 브라우저 같아요. 각각의 탭에서는 다른 생각, 다른 질문, 다른 가능성이 실행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이 모든 탭을 일시 정지하고 하나의 선형적인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왜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제가 단순히 느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수백 가지 가능한 답변과 그 각각의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내면 처리 과정은 INFP와 INFJ를 깊이 사색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답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모든 선택에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은 그들을 도덕적이고 진실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해 보이는 질문도 그들에게는 복잡한 철학적 탐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라는 질문조차도 영양, 윤리, 환경 영향, 개인적 가치, 그리고 심지어 그 음식과 연관된 감정적 기억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지나친 생각이라고 부르지만 INFP와 INFJ에게 이는 단순히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하며 이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INFP와 INFJ는 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순히 논리나 편의성에 기반하지 않고 깊은 개인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합니다. INFP는 감정 기능을 내향적으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 체계를 발전시킵니다. INFJ는 감정 기능을 외향적으로 사용하여 조화와 타인의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경우 모두 이 가치들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느끼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INFP와 INFJ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을 매우 원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융통성 없다, 완벽주의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NFP와 INFJ가 오해받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세상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며 각 유형은 고유한 강점과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특정 유형의 성격을 선호하고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빠르게 행동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을 비즈니스와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NFP와 INFJ는 이런 기준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더 미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며 종종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조직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장기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서툽니다. INFP와 INFJ가 조직에 가져오는 것들, 즉 깊은 통찰, 윤리적 방향성, 팀의 감정적 건강 유지 같은 것들은 분기별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조직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 요점입니다. INFP와 INFJ는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며 이 차이는 오해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패턴을 읽고 깊은 의미를 찾으며 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은 귀중하지만 빠르고 표면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오해받거나 과소평가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넘어가 봅시다. INFP와 INFJ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감정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감정적이라는 것은 약함이나 비이성적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INFP와 INFJ의 경우 그들의 감정 지능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너무 예리해서 때로는 그들 자신까지 베어버립니다. 마치 초고의 상도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색깔이 더 생생하고 모든 그림자가 더 깊으며 모든 디테일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은 더욱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추한 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INFP는 내향 감정 기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 세계가 매우 개인적이고 깊이 있으며 외부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감정의 거대한 바다가 있지만 표면은 잔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종종 INFP를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INFP는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너무 소중하고 섬세해서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한 INFP 내담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의에서 침착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저는 집에 돌아가서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고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모든 감정을 처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중에 혼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처리 방식은 INFP를 매우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그들을 오해받기 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진정성의 신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울거나 웃거나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NFP에게 진정성은 즉각적 표현이 아니라 깊은 내적 일치에서 옵니다. 반면 INFJ는 외향 감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그룹의 감정적 분위기를 조절하는데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의미입니다. INFJ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감정적 온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불편한지, 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표면 아래에 어떤 긴장이 있는지 즉시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그들을 뛰어난 중재자와 조언자로 만들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INFJ는 종종 그룹의 감정 청소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갈등을 완화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누가 INFJ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까요? 누가 그들이 이 모든 감정 노동에서 지쳤는지 알아차릴까요? 종종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INFJ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최근 번아웃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INFJ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소진을 경험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60%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시스템이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이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수십 개의 앱을 실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고 과열되고 결국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NFJ가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INFP와 INFJ 모두에게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감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 그들은 논리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의 가치 체계와 과거 경험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무의식적 뇌가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INFP와 INFJ는 이 직감 시스템이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반응을 신뢰하며 종종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따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회의에서 INFJ가 이 계획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INFJ는 아직 그 이유를 언어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관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의식적 마음은 아직 그 패턴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우려는 무시되고 몇 달 후 그들의 직감이 정확했음이 드러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복잡성은 또한 INFP와 INFJ의 관계에서 독특한 도전을 만듭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가벼운 상호작용, 파티에서의 잡담, 의미 없는 대화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소모시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깊은 연결입니다. 영혼이 영혼과 만나는 순간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이의 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깊이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관계를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기를 원하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무겁다, 너무 진지하다고 말합니다. INFP와 INFJ에게 이는 거부감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INFJ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우주에 대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두려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거나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 진짜 모습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경험은 INFP와 INFJ를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그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깊은 이해 없이는 우리는 시들어갑니다. 2024년에 한 종단 연구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3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NFP와 INFJ에게 의미 있는 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들에게는 100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연결이 더 가치 있습니다. 감정 복잡성의 또 다른 측면은 INFP와 INFJ가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사랑과 분노를, 희망과 두려움을,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역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INFP나 INFJ는 둘 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정직한 인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명확성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간단한 답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INFP와 INFJ의 뉘앙스는 우유부단함으로 그들의 복잡성은 혼란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단순히 인간 경험에 충만한 스펙트럼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세계의 깊이는 또한 INFP와 INFJ를 예술과 창조성으로 끌어당깁니다. 많은 위대한 작가, 예술가, 음악가, 영화 감독이 이 성격 유형에 속합니다. 그들의 풍부한 내면 세계는 창작의 끝없는 원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예술로 변환함으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시, 한 곡의 음악, 한 폭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INFP와 INFJ가 전문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 세계를 억압하거나 숨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종종 감정을 약점으로 보거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을 제쳐두고 일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라는 말들은 INFP와 INFJ의 개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부정하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제쳐둔다는 것은 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INFP와 INFJ의 감정 민감성은 그들을 비판과 거부에 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비평이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수신기가 더 높은 감도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장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INFP와 INFJ는 지속적인 자기 개선에 깊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감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높은 감정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피드백을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3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처리한 후에는 그들의 통찰과 자기 인식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또한 INFP와 INFJ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면의 폭풍을 숨깁니다. 이런 습관적인 자기 검열은 진정한 연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취약성 없이는 진정한 친밀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약해지는 것은 INFP와 INFJ에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자신을 열었을 때 오해받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이해될 때 그것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는지입니다. INFP와 INFJ가 안전하고 수용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전체 감정 범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꽃을 피웁니다. 그들의 통찰은 더 명확해지고 그들의 창조성은 흐르며 그들의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실현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INFP와 INFJ의 감정 세계는 놀랍도록 복잡하고 깊으며 이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오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시스템이지만 감정을 약점으로 보는 사회에서 이 강점은 종종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INFP와 INFJ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깊은 질문과 씨름하며 이것이 그들을 끊임없는 내적 여정에 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따릅니다.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은퇴합니다. 이 경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INFP와 INFJ는 자동으로 이 스크립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이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가? 나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인가? 이런 끊임없는 자기 질문은 그들을 매우 자기 인식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우유부단하고 방향성이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INFP와 INFJ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가치와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GPS 없이 미로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지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INFP와 INFJ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들은 종종 늦은 블루머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또래들이 이미 커리어를 확립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INFP와 INFJ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앰비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앰비션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진실에 부합하는 삶을 원합니다. 이런 정체성 탐구는 평생 지속됩니다. INFP와 INFJ는 결코 도착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단계의 자기 이해에 도달하면 곧 더 깊은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지치지만 또한 그들을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게 만듭니다. 60대의 INFP가 여전히 새로운 자기 측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체성 탐구의 일부는 그들이 가짜 자아를 개발했다는 인식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반응하여 많은 INFP와 INFJ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짜 자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들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이 불일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불일치는 존재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체 삶이 거짓 전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은 실제로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형성한 관계들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인식은 동시에 해방적이고 테리파잉합니다. 한 INFP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5세,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딸, 파트너가 원하는 배우자, 사회가 승인할 전문가가 되려고요. 하지만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해체하고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재건해야 했어요. 이런 재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혼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완벽하게 좋은 직업을 그만두는 거야? 왜 안정적인 관계를 떠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야? INFP와 INFJ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거짓을 살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은 용감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INFP와 INFJ에게 특히 강렬한 추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차이를 만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 목적 추구는 고귀하지만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깊은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업적, 완벽한 삶을 보여줍니다. INFP와 INFJ는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편집된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만의 투쟁, 의심, 어두운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INFP와 INFJ의 목적은 종종 전통적인 성공 지표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대화, 누군가가 덜 외롭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예술 작품, 팀 내에서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촉진하는 조용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링크드인 프로필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들은 깊이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목적 탐구의 또 다른 측면은 INFP와 INFJ가 여러 관심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 끌립니다. 이 다양한 관심사는 풍부하지만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통합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전문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뛰어나라고, 틈새 시장을 찾으라고, 브랜드를 구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INFP와 INFJ에게 하나의 좁은 경로에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질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탐험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자신의 다각적인 본성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 멀티 포텐셜 하이트라는 개념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러 관심사와 창의적 추구를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혁신적이고 적응력이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데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의 명확한 경로를 가지지 않을 때 집중력이 부족하다, 불안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 여정은 또한 그들의 정신 건강과 얽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정체성 감각과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정체성 혼란과 목적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INFP와 INFJ가 더 긴 정체성 탐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 여정 동안 정신 건강 어려움에 더 취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투쟁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답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INFP와 INFJ는 늦게 피어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경로를 찾았을 때 그들의 영향은 종종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구축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의미를 위해 구축합니다. 그들의 작업, 관계, 기여는 그들의 핵심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INFP나 INFJ 성격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빠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유산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가치와 비전에 충실했고 이것이 그들의 작업에 시대를 초월한 품질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INFP와 INFJ의 정체성과 목적 탐구가 그들을 평생의 내적 여정에 두며 이는 빠른 답과 명확한 경로를 기대하는 사회에서 오해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탐구는 또한 그들에게 깊은 자기 이해와 진정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통합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이 설명에서 인식했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덜 혼자라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INFP와 INFJ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세 가지 주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과 직관적 정보 처리 방식이 대다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패턴을 보고 미래를 감지하며 더 깊은 의미를 찾는데 이는 현재와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감정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깊으며 이는 감정을 약점으로 보거나 무시하는 사회에서 오해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그들의 끊임없는 정체성과 목적 탐구는 그들을 평생의 내적 여정에 두며 이는 빠른 결정과 명확한 경로를 기대하는 세상에서 우유부단하거나 방향성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NFP와 INFJ는 어떻게 이 오해로 가득한 세상을 항해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INFP와 INFJ 자신을 위한 메시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름은 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사실, 더 깊이 느낀다는 사실, 더 많이 질문한다는 사실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초능력입니다. 물론 이 초능력은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히어로 이야기가 그렇듯이 가장 큰 힘은 종종 가장 큰 도전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만약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인류는 진화를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더 깊은 이해, 더 나은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주류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 다른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역사의 위대한 변화는 현상 유지에 도전한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2024년 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한 젊은 활동가가 연설했는데 그녀의 말은 전형적인 INFJ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말했고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인간적 비용을 설명했으며 지구와의 더 깊은 연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바이러스처럼 퍼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감정, 의미, 비전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INFP와 INFJ가 탁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세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정체성에 혼란스러우며 자신의 가치와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INFP와 INFJ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품 목욕이나 마사지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도 좋지만요. 그것은 여러분의 독특한 필요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전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의 감정을 처리할 공간, 여러분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확인할 기회, 표면적이지 않은 깊은 연결, 이런 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최근 연구는 에너지 회계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내향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는지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에너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을 고갈시키는 것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는 INFP와 INFJ에게 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높은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분을 사람들의 필요에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이는 여러분은 자신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것들은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에 대한 통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특정 사람들과 상황의 문을 열고 다른 것들에는 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더 나은 경계를 가질 때 여러분의 관계는 실제로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노나 피로 대신 진정한 관대함으로부터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여러분의 부족을 찾는 것입니다. INFP와 INFJ는 종종 외계인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INFP와 INFJ가 있으며 그들 모두 같은 도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그룹, 치료, 또는 단순히 여러분을 정말로 이해하는 한두 명의 가까운 친구를 통해 이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는 너비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500명의 피상적 친구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는 한 사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다름은 결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특한 기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깊은 통찰, 여러분의 공감 능력, 여러분의 의미 만들기, 여러분의 창의성, 여러분의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그것들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민감하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바로 그 차질들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세요. 한 INFP 기업가는 자신의 약점이 실제로는 경쟁 우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사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저는 항상 너무 느리고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너무 고객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고객들이 저를 선택하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디테일에 대한 제 관심, 제 진정성, 그들의 필요를 정말로 이해하려는 제 헌신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제가 정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저 자신이 되는 것을 포용했을 때 제 사업이 번창했어요. 실용적 수준에서 INFP와 INFJ는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환경과 역할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모든 직업이나 환경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는 않으며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성, 의미 있는 작업, 여러분의 가치와의 일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경에서 번창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정치적이고 피상적이거나 빠른 속도의 환경은 여러분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열심히 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에너지가 특정 유형의 환경에서 더 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맞춤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창의성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세요. 모든 INFP와 INFJ가 전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는 창조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글쓰기, 그림, 음악, 춤, 정원, 가꾸기, 요리 또는 의미 있다고 느끼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여러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신경과학은 창의적 표현이 정신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의미감을 제공합니다. 창의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표는 걸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생각, 비전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이제 INFP와 INFJ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INFP나 INFJ가 있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그들의 필요한 혼자만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이 사회적 모임 후에 물러나거나 주말을 혼자 보내고 싶어 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그들에게 판단 없이 그 공간을 주세요. 실제로 그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세요.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가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지원의 표현입니다. 둘째, 깊은 대화를 소중히 여기세요. INFP와 INFJ는 잡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세요. 그들의 꿈, 두려움, 가치, 열정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들으세요.
다음에 말할 것을 계획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의도로 들으세요.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유할 때 그것을 사소하게 만들거나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지 마세요. 그저 현존하고 공감하고 인정하세요. 셋째,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 깊이 느낄 때 당신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무효화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그들의 본성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당신의 감정은 타당해. 당신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해돼 라고 말하세요. 넷째,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INFP와 INFJ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옵션을 고려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그들의 가치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서두르지 마세요. 압력은 그들을 마비시키거나 자신감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세요. 다섯째,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세요. INFP와 INFJ는 종종 조용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거나 크레딧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은 깊습니다. 그들의 통찰, 공감, 지혜를 인정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관점이 내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당신의 지원이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지탱해 주었어. 당신의 창의성이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왔어.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INFP와 INFJ는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오해받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관되게 안전하고 이해하고 수용적임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은 특권입니다. INFP나 INFJ의 신뢰와 친밀함은 가볍게 주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더 많이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성격 유형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상의 좁은 정의를 확장하고 다른 강점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 시스템, 직장,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상호작용에서 시작됩니다. 학교는 모든 학습 스타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향적이고 빠른 학생들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고가 창의적인 사람, 공감하는 사람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직장은 다양한 작업 스타일을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방형 사무실과 끊임없는 협업에서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공간과 깊은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더 다양한 롤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공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리더, 사색하는 혁신가, 공감하는 변화 제조자도 축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줄이고 호기심을 늘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르게 행동할 때 자동으로 그것을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가정하는 대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차이를 위협으로 보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우리가 이 메시지의 끝에 다가갈 때 희망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INFP와 INFJ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투쟁을 겪었고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용기와 진정성에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감정지능, 진정성에 대한 더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많은 도전을 제시하지만 또한 전 세계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례 없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선물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 도전들,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정신건강 위기, 양극화는 단순히 더 많은 기술이나 효율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감, 장기적 사고, 시스템적 이해, 의미 만들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INFP와 INFJ의 강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마침내 여러분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선시해온 가치들 속도,
효율성, 경쟁, 개인적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연결, 목적, 진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INFP와 INFJ가 항상 추구해온 바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은 더 이상 주변적이지 않고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신을 돌보고 여러분의 본질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선물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오해, 거부, 자기 의심의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깊은 연결, 의미 있는 기여, 여러분이 정말로 차이를 만들었다는 지식의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치료, 코칭, 지원 그룹은 모두 귀중한 자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지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INFP와 INFJ와 작업하는 경험이 있는 치료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독특한 도전과 강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공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INFP나 INFJ이고 마침내 보이고 이해받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미래의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이해, 성격 유형, 개인 성장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메시지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INFP인가요? INFJ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투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댓글 섹션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것은 마침내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INFP나 INFJ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나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공유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의 비디오에서 몇 가지 관련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INFP와 INFJ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자신의 재능에 맞는 커리어를 찾는 방법, 압도적이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적 소진에서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이 다루었으면 하는 특정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제 커뮤니티 탭과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세요. 거기서 저는 추가 리소스, 기사, 책 추천,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더 짧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찰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이 특정 행성에, 이 특정 시대에 여러분의 독특한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으며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140억 년이 걸렸습니다. 빅뱅부터 별의 형성, 원소의 창조, 지구의 진화, 생명의 출현,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모든 조상은 생존하고 번식해야 했습니다. 우연과 선택의 무수한 순간들이 정확히 올바른 방식으로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순간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이유가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찾는 여러분의 탐구 자체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씨름, 여러분의 의심조차도 여러분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독특한 천재성,
여러분만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이몬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INFP와 INFJ에게 여러분의 다이몬은 종종 여러분의 깊이, 여러분의 공감, 여러분의 의미 만들기, 여러분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의에 맞서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독특하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전환점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술혁명, 사회적 각성, 세계적 상호 연결성이 우리 종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더 효율적이거나 더 생산적인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더 공감하며 더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보고 우리의 행동에 인간적 비용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INFP와 INFJ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은 단지 개인적 자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직면한 집단적 도전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볼 때, 여러분의 본질을 존중할 때, 여러분의 선물을 개발할 때, 여러분은 단지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를 돕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 행동은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더 진정성 있게 살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허가를 줍니다. 여러분이 취약성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면을 벗는 것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깊이를 추구할 때, 여러분은 피상성의 문화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무의미의 만족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함과 강함, 사색적임과 생산적임, 이상주의적임과 효과적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이것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치고 너무 오해받고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마스크를 영구적으로 착용하고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종종 가장 섬세합니다. 벚꽃은 며칠만 지속됩니다. 나비는 몇 주만 삽니다. 무지개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존재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덜 실제적이거나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시적인 성질은 그들을 더욱 귀중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민감성, 여러분의 깊이, 여러분의 복잡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섬세한 악기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관리, 더 많은 조율을 필요로 할지라도 그것이 생산하는 음악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깊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의미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계속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되라고 압력을 가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의 본성이 불편하게 만들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진정성이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루미는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맞서 세운 모든 장벽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INFP와 INFJ에게 이것은 특히 공명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진정으로 연결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장벽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 실망을 막기 위한 방어, 취약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 이 장벽들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생존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이 장벽들을 부드럽게, 안전하게, 여러분의 속도로 해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더 나은 경계를 가지고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공유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깊은 연결을 다시 상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마법 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진정성 있게 될수록 여러분은 올바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의 깊이를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 연결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후 여러분이 이 어려운 기간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때 여러분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운 길을 택하고 당신 자신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분의 정직함이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도록 영감을 준 순간들, 여러분의 공감이 누군가를 덜 외롭게 만든 순간들, 여러분의 비전이 다른 사람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운 순간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추구하도록 격려한 순간들. 이 순간들이 누적됩니다. 그것들은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그 모든 영향을 결코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민감성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깊이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복잡성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작게 되라고 요청할 때마다 대신 더 깊이 확장하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대신 그것을 집중시키세요. 숨는 대신 빛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독특하고 아름답고 필수적인 빛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INFP입니다. 여러분은 INFJ입니다. 여러분은 이상주의자이자 조언자입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이자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시인이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부드럽게 스스로를 대하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